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에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9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휴가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의원이다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우형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우형찬 의원은 양천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인데요.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3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9,36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4,909명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은평 460명, 양천 385명입니다. 2만 6천 명대였던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 수는 3만 1천여 명으로 하루 사이에 4,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1%,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0.5%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10,000명에 육박하고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한 모습인데요. 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에 유행 추이를 살펴봤는데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간 단위로 확진자 수를 보면 5월 3주 이후 확진자 수는 점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 한 달 만인 6월 4주에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일주 확진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주 대비 87% 폭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도 전국 모든 권역이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8주 만의 일입니다. 한 확진자가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 연속 유행 확산을 뜻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지표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보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들불처럼 번졌던 1차 유행, 그해 여름철에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전국적 규모의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여름에는 4차 유행을 맞았습니다. 올해 오미크론 변이로 촉발된 5차 대유행 시기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는데 3월 17일에는 하루 62만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주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 코로나 6차 유행은 시간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상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임시회 둘째 날인 13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표결로 결정되는데요.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9명 중 18명이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찬성 18명, 반대 0,
기권이후로 행정복지위원회, 세무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인경, 송영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황재원, 김승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선임됐습니다. 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신봉규, 양기열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 이미경, 김윤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선임됐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15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취업 박람회 양천 플렉스 잡다를 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청년 공기업 취업 특강과 일자리 종합 정보 전시,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이 진행되는데요. 양천구는 이후에도 박람회에 참여한 미취업자와 구인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취업 알선과 상담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취업 박람회 1:1 현장 면접을 원하는 구민은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 이력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면접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지난 1일 새 지방의회가 출범했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할 지방의원을 만나보는 나는 지방의원이다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일지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항공기 소음, 지하철 신설, 노후주택 정비 모두 양천구 신월동의 주요 현안이죠. 이 문제들을 8년 넘게 다루고 있는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영찬 서울시의원인데요. 최근에는 3선에 성공한 뒤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방의원이다에서는 우영찬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저 인사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희망의 엔진 우영찬입니다. 먼저 저를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양천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민생 부의장, 시민을 생각하는 부의장이 될 것을 우리 서울 시민들께 또 우리 양천 구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민생입니다. 진짜 우리 앞을 기다리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고 일단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서울시 예산이 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작업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요.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찾아 나서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시민을 생각하냐. 바로 그런 아름다운 경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크지 않은 나라에서 그중에 인구의 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 한가운데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만일 김포공항이 약간 외곽으로 옮긴다면 보다 많은 다양한 역동적인 사업들을 김포공항 부지에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저희의 잘못도 크지만 김포공항 이전은 하늘길 재편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전을 주장할 거고요. 만약 김포공항이 다른 곳으로 가도 충분히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그 공항이 다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 정말 꼭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김포공항이 떠나고 그 부지에 들어설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동선 예타 중간 보고가 원래 6월 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보고는 연말인데 이러면 최종 보고도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 중요한 건 앞서서 꼭 돼야 된다는 거고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본 결과로는 1순위 강북횡단선, 2순위 목동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한 3, 4년의 과정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이, 신월동이, 신정동과 목동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동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내야 되는 정말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할 겁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에 매일 문을 여는 약국이 생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안에 일정 공간을 의원과 약국으로 구성한 일명 메트로 메디컬 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의원과 약국은 2호선 역삼역과 3호선 종로 3가역에 먼저 생기고 이후 6호선 합정역과 7호선 면목역 등에 추가로 문을 엽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탈북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 돌봄 사업을 통합 가정 돌봄 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폭력이나 빈곤, 고립, 자녀 양육 문제 등에 직면한 가정입니다. 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돌봄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사단법인 세조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